김민석 대표의 눈에 장동혁이라고 하는 정치인은 꼭 있어야 될 필수 불가결한 존재다. 그 왜 그럴까? 요새요, 이재명 대통령 그 팬카페 있잖아요. 뭐 제명이나 마을. 친명 네티즌들이 모여있는 인터넷 커뮤니티 가면 어떤 게 나오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장동혁 지키자. 장동혁 연임시키자. 그러니까 비꼬는 의미에서. 비꼬는 의미가 아니고 이런 거예요. 국힘은 자신들의 전략 무기인 정청래를 잃어버렸지만 요번에 김민석에게 패했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전략 무기인 장동혁을 꼭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김어준 씨가 장동혁을 민주당의 전략 자산이라고 한 거랑 똑같은 맥락이에요.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내려가면은 제1야당 올라가야 되는데 동반 하락을 하는 이유가 뭘까? 그 당권파가 주로 누구랑 싸우죠? 뭐 한동훈, 오세훈, 뭐 대한과 비례 이런 당내 쇄신파들하고 싸우잖아요. 요새는 심지어 이제 그 중진 의원들하고도 싸우고. 장동혁의 투쟁 대상은 잘 싸우는 사람을 뭐 당협위원장에 앉히고 공천도 주고 뭐 하겠다는데 그 잘 싸우는 대상이 누군가. 그럼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 장동혁 넌 계속 올공에만 있고 뭐 하지 마. 그럼 우린 땡큐야 땡큐. 이거 아닙니까? 장동혁 대표가 심지어 이제 이재명 대통령 코칭할 때 대통령자도 빼고 막 그 함부로 막 부르고 하지만 아파합니까? 정권 측에서 아파합니까? 그거를? 공격은요, 상대방 했을 때 아파야지 그 유효타예요. 이게 정치는 상대평가 아니에요. 메시지가 암만 오라도 메신저가 불신의 대상이면은 그게 맥힙니까? 그 메시지가? 저희 당 당사에 3명의 전직 대통령 사진이 걸려 있잖아요. 건국의 이승만, 산업화의 박정희, 민주화의 김영삼이에요. 한국의 보수 세력은 건국과 산업화만 한 게 아니라 YS 정권을 만들어서 YS 정권 때 5.18 특별법을 만들어갖고 진상규명을 했고, 근데 이진숙 문제에 대해서 나몰라 하는 거는요, 그 김영삼 대통령 사진을 내려야 돼요. 당 강령도 바꿔야 되고, 당 강령에는 5.18 정신 개선하도록 다 돼 있어요. 장동혁 당권파가 좀 착각하고 있는 게 당원 투표로 뭐 당협위원장 선출하면 자기 쪽 사람들이 많이 선출될 것 같은 착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반드시 그렇지가 않아요. 이 국민의힘에는 어떤 이중당적 문제가 있냐면 정광훈당, 황교안당, 조원진당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국민의힘 의원들이 아쉬워하는 게 국정 지지율하고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데 네. 이걸 국민의힘이 흡수를 하지 못하고 있다. 네. 이런 아쉬움들이 있더라고요. 네. 이유가 일단 뭐라고 보세요? 이유는요, 장동혁의 뺄셈 정치 분열주의 노선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어제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장동혁 대표 찾아가서 뭐 덕담을 한다고 했는데, 아주 뼈있는 덕담을 하더라고요. 저는 장동혁 대표를 실제 좋아한다. 우리 정치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필수적 존재라고 생각한다. 김민석 대표의 눈에 장동혁이라고 하는 정치인은 꼭 있어야 될 필수 불가결한 존재다. 그 왜 그럴까? 요새요, 이재명 대통령 그 팬카페 있잖아요. 뭐 제명이나 마을. 또 그 친명 네티즌들이 모여있는 인터넷 커뮤니티 가면 어떤 게 나오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장동혁 지키자. 장동혁 연임시키자. 그러니까 비꼬는 의미에서. 비꼬는 의미가 아니고 이런 거예요. 어제는 민주당 쪽에 한 패널이 한 방송 나와서 자신이 그 민주당 계열의 단톡방에 여러 군데 들어가 있는데 이런 글도 있더라 하면서 국힘은 자신들의 전략 무기인 정청래를 잃어버렸지만 요번에 김민석에게 패했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전략 무기인 장동혁을 꼭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김어준 씨가 장동혁을 민주당의 전략 자산이라고 한 거랑 똑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비꼰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전략적으로 장동혁 대표가 계속 대표로 있어야 네. 이 계속 국민의힘이 이 떨어지는 지지율을 흡수 못하는 상태가 유지될 것이다. 그렇게 본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이제까지 한국 정치라는 게 기본적으로 상대가 잘못하면 그 반사 이득을 보는 뭐 이런 거였잖아요.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내려가면은 제1야당 올라가야 되는데 동반 하락을 하는 이유가 뭘까? 그러니까 민주당으로서는 뭐 이렇게 좋은 파트너가 있을 수가 없죠. 역대 이런 제1야당 대표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김민석 대표 입에서 필수 불가결한 존재다.
이 뼈 있는 덕담이 나오는 배경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정부 여당을 강력하게 견제해야 한다는 데는 뭐 야권 소속이라면 누구나 공감을 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뭐 또 장동혁 대표, 장동혁 지도부도 가장 잘 싸운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또 어필을 하고 있고, 이런 어떤 하나의 기치로 뭉쳐볼 수는 없는 걸까요? 정부 여당 같이 함께 견제해보자. 근데 지금 장동혁 그 당권파가 주로 누구랑 싸우죠? 뭐 한동훈, 오세훈, 뭐 대한과 비례 이런 당내 쇄신파들하고 싸우잖아요. 요새는 심지어 이제 그 중진 의원들하고도 싸우고. 장동혁의 투쟁 대상은 잘 싸우는 사람을 뭐 당협위원장 앉히고 공천도 주고 뭐 하겠다는데 그 잘 싸우는 대상이 누군가. 장동혁 대표가 심지어 이제 이재명 대통령 코칭할 때 대통령자도 빼고 막 그 함부로 막 부르고 하지만 아파합니까? 정권 측에서 아파합니까? 그거를? 공격은요, 상대방 했을 때 아파야지 그 유효타예요. 왜 유효타가 안 들어갈까요? 왜? 왜 유효타가 안 들어갈까요? 이게 정치는 상대평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메시지가 암만 오라도 메신저가 불신의 대상이면은 그게 맥힙니까? 그 메시지가? 똑같은 메시지도 누가 그걸 발신하는가에 따라서 듣는 사람들의 이 수용력이 확 달라지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 지지율을 보면요. 한국갤럽이나 그 MBS 전화면접조사 이걸 보면요.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유권자의 절반 정도만 국힘을 지지합니다. 그 절반의 보수는 국힘을 지지하지 않아요. 왜? 장동혁의 저런 분열주의 이 노선, 이 보수 통합을 해야 될 때 계속해서 내부 그 분란만 일으키고, 그리고 그게 그 반사이들 거꾸로 집권 여당이 챙기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제1야당 내분의 반사이득을 오히려 여당 쪽에서 갖고 가는. 그러니까 이른바 당권파로 불리는 분들은, 그러니까 당은 어떤 이념 공동체 아니냐. 그러니까 그 중도 확장, 뭐 포용, 통합 이런 거보다는 속아낼 거 속아내고 우리가 선명하게 가야 된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아니 그런 식으로 하면은 그 윤어겐 극우만 남고 다 나가란 얘기 아니에요. 이 정당이 극우 정당이에요? 아니잖아요. 지금요 이진숙 의원의 그 5.18 토론회가 뭐 징계 대상인지 여부를 떠나서요. 그거를 제대로 뭔가 강력하게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본인에게 강력하게 뭐 주의를 주던가 최소한의 이런 행동도 하지 않는 저희 당 당사의 3명의 전직 대통령 사진이 걸려 있잖아요. 건국의 이승만, 산업화의 박정희, 민주화의 김영삼이에요. 한국의 보수 세력은 건국과 산업화만 한 게 아니라 YS 정권을 만들어서 YS 정권 때 5.18 특별법을 만들어갖고 진상규명을 했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진숙 문제에 대해서 나몰라 하는 거는요, 그 김영삼 대통령 사진을 내려야 돼요. 당 강령도 바꿔야 되고, 당 강령에는 5.18 정신 계승하도록 다 돼 있어요. 당 강령부터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실 그 전륜 결의문이라는 게 아주 뭐 우여곡절 끝에 의총에서 채택돼갖고 그 의총에서 장동혁 대표도 있는 자리에서 이게 다 공표가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그럼 장동혁 당권파가 전륜 결의문대로 하고 있습니까? 전륜 결의문을 어기고 있는 사람이 누구죠? 바로 장동혁 당권파예요. 지금 언급을 하셨는데 장동혁 대표가 당협위원장 당원 직선제 추진하고 있잖아요. 뭐 지금 논의가 좀 연기되긴 했는데 이것도 역시 당에서 취지를 설명한 걸 보니까 제대로 싸우는 정당으로 변모하기 위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일단 그 점만, 그 취지만 생각을 해봤을 때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세요? 제대로 싸우는 게 왜 올공이 안 오냐 이거예요. 올공에 가서 열심히 태극기 흔들고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투표, 수개표 이거를 외쳐야지 잘 싸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장동혁 그 당권파의 기준으로는. 그런데 민주당 사람들이 올공을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겠습니까? 그래 장동혁 너 계속 거기서만 놀아라. 일종에요. 정치는 기업은 돈 많이 벌어야 그 성공하는 거고 정치는 표를 많이 얻어야 성공하는 거 아닙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그럼 표를 많이 얻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확장을 해야 되잖아요. 덧셈 정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장동혁의 정치는 일종의 자폐 정치예요. 자폐. 올공이라고 하는 보수 유권자들 절반 이상 그건 아니잖아.
뭐 중도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보수 유권자의 절반 정도가 그런 건 아니잖아. 그건 아니잖아. 부정선거, 재선거 이건 너무 나간 거 아니야. 그런데 그 좁은 공간에 스스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 장동혁 넌 계속 올공에만 있고 뭐 하지 마. 그럼 우린 땡큐야 땡큐.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원 직선을 하더라도 지금 당원들의 당심이 어떤지는 뭐 해석이 분분한데 당원 직선제가 도입이 된다면 좀 어떤 분들 위주로 당협위원장이 될 거라고 보세요? 좀 성향이. 뭐 지역마다 다를 수가 있고요. 뭐 책임 당원 성향이 어떻게 될지 그것도 모르고 그리고 지금 장동혁 당권파가 좀 착각하고 있는 게 당원 투표로 뭐 당협위원장 선출하면 자기 쪽 사람들이 많이 선출될 것 같은 착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반드시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뭐 신천지 5만 6천 명 이렇게 가입했던 당원들 거의 대부분 빠져나간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요. 최근에 이제 이중당적 문제. 이중당적 문제.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은 어떤 이중당적 문제가 있냐면 정광훈당, 황교안당, 조원진당 있잖아요. 심지어 2023년에 정광훈 씨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들어가서 국힘을 점령하자. 그러니까 정광훈 씨는 자기 당이 있잖아요. 자유통일당. 그러니까 자유통일당 당원들에게 우리가 국힘으로 들어가서 점령하자.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최고위원 중에 보면 과거에 보면 정광훈 씨 앞에 가서 굽신굽신 거리는 사람들 있었잖아요. 그 왜 그러겠어요? 전당대회 때 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광훈 씨 앞에 가고 굽신굽신 한 거죠. 그 표 저한테 좀 주십시오. 근데 그게 바로 이중당적이에요. 자유통일당 당원이면서 국민의힘에 또 와서 이중당적을 가지고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이 표를 행사하면 그거는요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이건 뭐 2년 이하의 징역인가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현실적으로 그게 구멍이 있어요. 그런 거 걸러낼 장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싹 걸러내고 정교유착 당원, 이중당적 당원들 걸러내고 한번 당원 투표해보면요. 예를 들어서 장동혁 대표 재신임을 묻는 전당원 투표를 한다. 저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봐요. 근데 이중당적자를 당해서 한번 제대로 걸러내보자. 네. 마음만 먹으면 걸러낼 수 있는 문제인가요? 그렇죠. 마음 먹고 저 민주당하고 제도 개선 논의하면은 법제화 시킬 수 있어요. 지금은 어제 김민석 대표가 이중당적 금지 그 TF까지 만들어서 강력한 그거를 해결 의지를 보이고 있잖아요. 장동혁 당권파는 이중당적 문제 한 번도 꺼낸 적이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 본인들이 그 이중당적 정교유착 그 잘못된 당원들 그거를 먹이 삼고 있다. 그 위에 서 있다라는 그 얘기 아닌가.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우리 당 당원들이요. 그렇게 타락하고 그렇게 폐쇄적인 당원들이 아닙니다. 이기고자 하는 이 열망이 굉장히 강한 당원들입니다. 근데 장동혁 노선으로 가면 저요 100점 100패죠. 그러니까 장동혁 지도부는 사실 지금 당심에 대해서 당심은 우리 편이다. 뭐 민심은 어떨지 몰라도 당심은 우리 편이다. 이런 자신감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거는 이렇게 겉으로 허장성세하는 걸 수가 있으니까요.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중당적 정교유착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는 진짜 정당 정치를 좀먹는 암적 존재니까 그거는 걷어내고 나서 한번 본인의 재신임을 물어보라고 제가 권하고 싶어요. 그거 못할걸요 겁나서? 겁나서 못할 거예요.